구독자 1000명을 달성하면서 그동안 쇼츠 댓글에 달렸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에 의문을 던졌고, 또 누군가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과거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해석은 낯설었고, 어떤 주장엔 공감도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죠. 다만 이 영상은 논쟁을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료를 들이대며 팩트 대 팩트를 겨루기보다 애초에 그런 주장들이 왜 나왔는지 그 출발점의 생각 방식부터 다시 돌아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관점 이전에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비틀려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왜 우리는 더 크고 더 위대한 역사를 원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 질문에서요. 잊혀진 역사를 되찾자. 중국과 일본이 숨긴 진짜 우리 역사.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제는 유튜브에서 흔하게 보이는 주장입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는 애초에 중국 대륙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한민족은 대륙 전체를 지배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찾아야 한다는 그 역사,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잊혀진 역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숨긴 진실을 되찾는 중이다. 이 말에는 분명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왜곡되고 침묵당한 역사에 대한 분노,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조상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자긍심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감정은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진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감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런 물음이 떠오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넓은 땅을 원하게 되었을까?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자는 말이 왜 이렇게 강한 울림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국가 규모에 대한 콤플렉스, 끊임없는 외세 침략의 기억, 그리고 실제로는 더 위대했다는 이야기로 우리 안의 상처를 보상받고 싶은 심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자꾸 지도를 펼치게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넓었던 잃어버렸다는 그 땅을 보며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땅은 정말 우리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진짜 되찾아야 할 것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빼앗기지 않고도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 마음 아닐까요? 자, 그럼 현실을 한번 짚어봅시다. 만약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중국 대륙 깊숙한 곳에 있었다는 해석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중국 본토 상당 지역이 과거 우리 민족의 땅이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중국 정부가 철저히 통제하는 14억 인구의 다민족 국가, 그 중심부입니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내세운다면 중국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한국이 역사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반응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영상은 중국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허황된 역사 야욕이라며 조롱거려 되기도 하죠. 그런데 낯설지 않지 않으신가요? 중국은 김치를 파오 차이로, 한복은 한푸에서 전해 내려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역사적 맥락을 무시한 주장에 어이가 없었고 때론 코웃음을 치며 비웃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대륙 전체를 본래 우리 땅이었다고 주장하면 중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결국 우리처럼 하고 있잖아. 우리는 빼앗겼다고 분노하고 그들은 되찾겠다고 반발하고 결국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같은 방식으로 손가락질하는 구조. 외부의 시선에서 보면 그리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반복될수록 그 프레임은 외부에서 더 쉽게 소비되고 우리가 원했던 진실은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감정에서 시작했지만 그 감정이 외부에 어떻게 비치고 어떤 방식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프레임을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중국은 고구려를 자기 역사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유물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어떻게 하죠? 언론, 교과서, 다큐멘터리까지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자국 역사로 편입시켜버립니다. 김치를 파오 차이로, 한복을 중국의 소수민족 조선족의 전통이상이라 주장하며 문화든 역사든 기회가 생기면 곧바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죠. 그들은 원래 그런 식으로 선전합니다. 숨기기보다 빼앗아버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 중국이 정말로 백제, 신라, 고구려의 중심 유물을 중국 내륙 곳곳에서 발굴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증거들, 오히려 중국이 먼저 들고 나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 고구려도, 백제도, 신라도 다 우리 역사였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유물도, 기록도, 구조도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국이 감추고 있다고 믿는 그 많은 것들, 실제로는 중국조차도 활용하지 못할 만큼 불확실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이라 여긴 것, 그건 어쩌면 감춘 게 아니라 내세울 게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허황된 주장을 경계하며 신중함을 요구할 때 그 틈을 타 등장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봐라, 지금의 학계는 진실을 숨기고 있다.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주장을 비판하기라도 하면 이번엔 되레 상대를 조롱하거나 낙인 찍는 말들이 따라옵니다. 식민사관에 길들여져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왜 한반도 안에서만 맴도느냐. 강단사학은 대륙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역사다. 허황된 판타지다.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또 다른 방향에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식민사관의 잔재다. 공부가 부족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논쟁의 핵심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향한 비난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런 프레임이 반복되면 정작 중요한 건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따져보는 일, 논리와 증거로 검증하는 과정이 점점 꺼려지고 말조차 꺼내기 힘든 분위기가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맞느냐보다 먼저 말을 꺼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거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싸움이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언정 그 사실을 밝힐 기회도 사라지고 상식적인 논의조차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특정 진영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함께 떠안게 되는 문제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대륙사관이나 고대사 확장 주장에 빠진 이들 중 일부는 신라를 향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는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며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배신자다. 하지만 정작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신라의 후손이 만주족이고 그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했으니 곧 우리는 중국 대륙을 지배한 셈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신라는 싫지만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했다는 스토리에는 끌리는 것. 어떤 논리보다 어떤 역사보다 뿌리 깊은 확장 욕망이 우선되는 사례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우리 민족이 더 위대하고 더 넓은 영역을 가졌다는 이미지, 그 상상력이 진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역사란 그렇게 감정과 욕망만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고 맞다 아니다를 겨루기 이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실에 다가가야 합니다. 한번 되돌아봅시다.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를 자기 역사라고 편입시킬 때 우리는 분노했습니다. 일본이 임나일본 부서를 근거로 한반도 남부가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대륙 전체가 본래 우리 땅이었다고 단정 지어 말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과연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진실을 되찾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되찾으려는 그 진실이 누군가에겐 또 다른 왜곡으로 비칠 수 있다면 그 주장은 스스로 힘을 잃게 됩니다. 진짜 되찾아야 할 것은 과장된 일영토가 아니라 신뢰받는 역사입니다. 검증과 논리, 그리고 근거. 이것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한 역사 방패이자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대륙까지 뻗어나가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단단하고 깊이 있는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수많은 전쟁과 침략, 굴곡진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내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땅의 크기가 아니라 지켜낸 시간의 깊이, 잊힌 제국이 아니라 살아남은 나라의 서사,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입니다. 허황된 지도가 아니라 검증된 성취로 빛나는 역사. 우리는 그 위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더 크게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억하는 힘입니다. 한 번도 크지 않았던 나라가 수많은 침략과 위기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내며 지금까지 온 것, 그 자체가 위대한 역사 아닐까요? 우리가 분노했던 방식, 우리가 조롱했던 그 방식, 그들과 같아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검증하고 더 신중하게, 더 정직하게 우리 역사를 마주해야 합니다.